구독자분께서 연락을 해와서 잠시 통화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들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들리네요. 아까 잠시 안 들렸었는데. 네. 그랬어요? 어떻게 잘 찾았네요. 그거 필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남겨놓은 건데. 예. 잘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유튜브 하는 건데. 필요하신 분들은 뭐 언제든지 제가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면은 그래요? 전주? 그러면은 지금 다른 거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혼인 거예요? 한번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거나 다 해도 되지. 혼자 하는데 저기 사막에 가도 살아남을 그런 자세인데 뭘 못 하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나이 제한은 없고, 이제 이민 카테고리 중에서 나이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점수를 매겨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이가 많으면은 점수가 없다는 거지, 나이를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는. 캐나다는. 그래요? 그럼 캐나다 잘 하시겠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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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제 LMIA도 어떤 직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그 주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또 시간 걸리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라 해가지고 그게 되는, 근데 이제 그거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이제 연방 다이렉트 이민인데요. 그게 이제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이가 예,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걸 맞추기가 힘든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LMI를 먼저 해가지고 PMP를 받고, 하면은 또 그게 점수를 또 맞출 수 있는 또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때그때 이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현재 어떤 쪽으로 해서 LMI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가 그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지, 지금 어떻게 딱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없어요.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 캐나다 살아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캐나다는 그 워크 퍼밋이 없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냥 추방이지, 걸리면은. 그리고 2년 동안 못 들어와요. 하루만 일하다가 걸려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와서 일하고 그냥 세금 내고 다 하는데,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워크 퍼밋이거든요. 캐나다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이제 일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게 이제 워크 퍼밋인데,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연방이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해서 이제 한국에서 자기 스펙이 돼서 그 점수를 맞춰서 오는 사람들은 영주권 받고도 들어오는데, 이제 그거 맞추려면은 30세에다가 여기 대학도 나와야 되고 한 그 정도 되고, 영어도 IELTS 7점 이상 8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맞추기가 힘들죠. 예, 여러 가지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LMIA라는 것은 한국에서 진행하려고 그러면은 그 어쩔 수 없이 업체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뭐 영어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어 되고 뭐 캐나다 경력도 있겠다. 와서 찾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게 더 그렇죠. 널려 있죠. 이제 어떤 직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지금 뭐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해야지, 그걸 하겠다는,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걸 누가 하니까 보기 좋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이거 가지고 이제 직업으로도 100% 만족하고 재밌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뭐 제가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결과적인 것만 보고 저게 좋겠다 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넘어야 될 산은 반드시 많이 있습니다. 거쳐야 될 게. 그리고 신분도 없고, 그 다음에 트럭에 대한 경력도 없고, 이러면은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각오를 하고, 그런 걸 각오를 하고, 그래도 나는 가겠다, 죽어도 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덤벼야지 될까 말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낭만적으로.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일단 와서 면허증 따야 돼요. 캐나다 면허증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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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지금 제 영상을 뭐 띄엄띄엄 봤습니까?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것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하는 거, 우리는 남이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유튜브는요, 우리가 직접,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것들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지금 현재 그렇게 해가지고 취업해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 하면은 그냥 그 길로 가는 거고, 못 믿으면은 못 가고 그러는 거지. 예. 토론토가 지금은 면허증 따기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주들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그 면허를 따기가 힘들어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면허증 교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면허증을 캐나다 면허증으로 바꿔주거든요. 여기 이제 한국하고 캐나다하고는 협정이 돼 있어서 일반 보통 면허증은 이제 교환을 해줘요. 그 면허증이 있어야지 클래스 1을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다른 주는 이제 그게 그 비지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교환이 안 되고, 학생 비자나 워크 퍼밋이 있는 사람들만 교환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론토가 조금 그 면허증을 취득하기는 그 가격도 저렴하고 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 1을 따는 게 뭐 15,000불부터 뭐 5,000불부터 15,000불까지 있어요. 다른 주 같은 경우는 뭐 15,000불 하는 주도 있어요. 근데 이제 토론토가 조금 그래도 좀 저렴합니다. 그런 게 뭐 5,000불에서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접근성도 좋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밴쿠버보다도 산업의 중심은 이제 이쪽 토론토 동부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 3분의 2의 인구가 이쪽 퀘벡, 토론토를, 온타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류가 이쪽이 많죠. 이제 물론 밴쿠버도 뭐 기본적인 거 돼 있지만은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지금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빨리 여자친구를 하나 만들어서 오는 게 가장 빠르고 좋고 안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혼자 오면은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 면허증을 먼저 따는 게 중요해요. 그걸 따놓고 이제 그 다음 절차를 얘기를 해야지. 지금 아무리 그 큰 그림을 그린다 해도 면허증이 없으면은 접근조차가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면허증을 따려면은 캐나다로 들어와야 돼요. 캐나다 안 들어오고는 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영어도 되고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여자친구로 만들어가지고 그 배우자로 해서 이제 배우자를 유학시키고 칼리지에 등록시키고 본인이 오픈을 받아버리면 가장 좋죠. 그건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없어요?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뭐 그냥 시민권이 있는 사람 뭐 찾으면 되지. 총각인데 뭐.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그 키포인트는 그거 하나예요. 여기서 들어와서 면허증을 따고 나서 그다음부터 생각해야지. 거기서 아무리 계획을 세운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면허증을 네. 한국 지금 영문 면허증 있잖아요. 영문으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앞뒤로. 예, 그것만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하고 그냥 들어와서 빨리 면허증을 먼저 따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진행을 해야지. 면허증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취업시켜준다고 해서 가겠어요? 면허증을 언제 따올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의미 없으니까 와서 이제 클래스 A 따는 것도 그렇게 뭐 쉬운 것도 아니고 거기서 130시간을 학원에서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도 뭐 최소한 뭐 2달 이렇게 아니 자주 떨어지면 뭐 3달 4달 그렇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예.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할 때요,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서 나는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제가 7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트럭커에 대해서. 근데 어떤 직업이든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라 해야지 장단점이 없겠습니까? 어느 거든 그게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지. 내가 최고의 직업이다 그러면 최고예요. 근데 그게 제가 돈이 100억이 있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예? 내 환경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민자들에게는 뭐 제가 늦게 이제 와서 적응하면서도 뭐 이보다 저는 다른 직업 아무리 준다 해도 안 해요. 다른 거. 그러는데 뭔 말이 필요 없겠습니까? 근데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라 그러면 저도 3박 4일 동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될 일들이지. 뭐 의사가 하루아침에 의사 됩니까? 인턴 거치고 10년 동안 공부하고 인턴 거치고 잠 못 자고 해서 레지던트 해서 이제 자기가 개업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 변호사가 뭐 하루아침에 변호사 됩니까?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다 그 연수원 거치고 나서 15 거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지. 어떤 직업이든 그러면 그만한 게 그냥 거저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의 그 경험이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취하고 안 취하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 내가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겠냐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현재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뭐 제가 이거가 뭐 책임을 지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돈을 받고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 커뮤니티에서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이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알리고 있을 뿐이에요. 본인이 선택인데 그런 조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영어도 안 되고 영어권에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영어도 안 되면서 무조건 뭐 저 직업이 좋으니까 나도 하겠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한 조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건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ABC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하겠습니까?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그만큼 어렵고 그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건이 된 사람들에게서는 뭐 지금 나이에 캐나다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1년에 연봉 10만 불 정도 할 수 있는 게 한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러면 이제 여기 뭐 트럭커는 지금 뭐 어느 정도 하면은 작년에 뭐 시작했던 사람도 보니까 올해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제 처음 시작했던 사람도 총 수입이 뭐 8만 5천 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에 대해서 뭐 돈을 따지고 보면은 그러는데 그 돈보다도 더 나은 그 직업적인 가치로서도 충분히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더 이상 뭐 이거보다 더 다른 직업 아무리 좋은 거 준다 해도 그런 거 하기 싫어요. 근데 제 관점이기 때문에 본인 판단하시면 예?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걸 트럭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제 트럭커를 하려고 캐나다로 오기로 왔는데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먼저 취득하자 해가지고 제가 다른 직종으로 해서 영주권을 먼저 땄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때려치우고 이제 면허증 따가지고 이제 트럭을 시작한 거죠.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저보다 이제 그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트럭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왜 3년을 허비할 필요 없이 바로 트럭커로 시작할 수 있으면은 그게 최소한 20만 불 이상의 가치가 되는데 그것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는 이제 분명히 그런 제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결론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제가 뭐 이걸 뭐 이렇게 한다고 뭐 각서를 써주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그 부분은 어떤 이제 자기가 직업적인 가치로 또 뭐 수익적인 면에서 그래 이제 어느 한 것에 만족이 된다면은 나머지는 포기를 해야 돼요. 그게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이거 그냥 돈을 주든 안 주든 나는 트럭커를 뭐 돈을 얼마 번다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트럭 끌고 다니면은 뭐 밥 먹고는 살겠지. 그래서 그냥 뭐 원 없이 한번 다녀보자 이 생각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돈도 수입도 다른 직종에서 낮고 뭐 직업 만족도에서도 저는 몇백 프로 또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본인이 알아서 이제 해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본인의 상황이 다 틀린데 사람마다 다 틀린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논조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로만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똑같은 방법을 얘기를 해줘도 본인의 사정이 그게 그 부합이 안 돼서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지금 가장 캐나다에서 좋은 방법은 이민하기 좋은 방법은 배우자로 칼리지에 등록시키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돈도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잘
안 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뭐 여자 그 배우자가 없어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 하려고 해도 배우자가 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다행히 이제 그게 같이 동의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문제 없이 가장 수월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예, 그래요. 연락해요. 예, 언제든지. 예. 예, 들어가세요.